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 속에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력망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지난 7월 불법 체류자 검거와 추방이 급증한 가운데 무분별한 단속 강화에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접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참혹한 피해 현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USPS가 연말 성수기를 맞아 10월부터 소포 배송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정치적 이유로 다된 합의를 깨버렸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 개명을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 호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나온 도발적 조치입니다. Canada's been ripping us off for a long time on trade, very sadly. Even the military, we defend Canada for nothing. 트럼프는 캐나다가 무역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대우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러틀링 미 상무장관은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캐나다가 깼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Everybody was positive. Canada made the decision for political purposes. They wanted to walk away. This is politics only.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농담조로 이제 미국에 만도 있고 호수도 있다면서 남건 바다이니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망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24개 나라의 핵심 전력 설비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강여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미국 전력망을 지키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금지 대상은 외국산 변압기와 배터리 저장 장치, 인버터, 회로 차단기, 그리고 여기에 딸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발전소와 대형 변전소처럼 전력망 핵심 구간에 쓰이는 장비가 대상이고 가정과 상점에 전기를 보내는 지역 배전 설비는 이번 조치에서 빠졌습니다. 규제 대상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24곳으로 미국이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나라들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26일 이후 시작되는 거래부터 적용되고 에너지부는 120일 안까지 세부 시행 규정을 발표합니다. 이미 설치된 외국산 장비에도 감시나 교체 조건이 붙을 수 있어서 전력회사들의 설비 조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이 공격받았을 때 피해 규모도 함께 커졌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같은 핵심 설비의 세계 생산량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력회사들을 대표하는 에디슨 전기협회는 에너지부와 협력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냈고 전기설비 제조업체들이 모인 전미전기제조업 협회는 소프트웨어 원산지 판정 기준 등의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언제까지 바꿔야 하는지 12월 나올 에너지부 시행 규정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강여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검거된 불법 체류자는 49,570명으로 한 달 전 집계된 43,020명보다 약 15% 증가했습니다. 국내선 탑승객 명단을 사전 조회에 이뤄지고 있는 공항 터미널 작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불법 체류자들의 검거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추방 인원 역시 34,000명에 육박해 전월 집계된 27,200명보다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판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조기 추방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항 급습 등 무분별한 불신 검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인권까지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영장 없는 수색과 조기 추방이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무장강도 체포 과정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용의자 1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산호세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채 도주하자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추돌 사고를 낸 용의자는 인근 주택으로 침입했고 경찰은 빠르게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경찰의 대응 사격에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총격전으로 중상을 입은 19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업주가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 재임 당시 경찰의 반복적인 단속과 괴롭힘으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뉴욕시와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최소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주스 앤 무어바를 운영했던 샤멜 켈리가 뉴욕시 정부와 전 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최소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켈리는 2022년 개업한 뒤 경찰의 반복적인 단속과 소환장 발부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뒤부터 보복성 단속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는 단속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당시 에릭 애덤스 시장실 커뮤니티 부서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실 직원은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였던 제임스 카반과 이야기해보라고 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카반은 당시 뉴욕시경 국장이었던 에드워드 카반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켈리는 제임스 카반이 경찰 단속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500달러를 요구했고 돈을 거부하자 단속과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경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켈리의 업소는 2023년 11월 문을 닫았습니다. 켈리는 뉴욕시와 관련 공무원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뉴욕시가 부패한 공직자와 일반 시민 가운데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를 덮친 대홍수에 참혹했던 현장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36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급류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밀려듭니다. 혼비백산한 주민들이 고지대로 다급히 뛰어가지만 시커먼 토성류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대형 교량도 반토막 나고 거대한 바위도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이번 참사로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362명이 숨졌고 양쪽을 합친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는 30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인이 약 2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00명, 미국인도 90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지 순례객과 등산객,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측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빙하 붕괴가 흙더미와 함께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져 내리며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흙더미가 강을 틀어막아 상류에 생긴 거대한 호수 언세코입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 사흘 뒤면 최대치에 이르는데 비까지 예보돼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곳이 네팔 라수아 지역의 협곡 부근인데요. 지형 자체가 V자형의 가파른 계곡인데다 마을이 강변에 있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세에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 그 사이로 보테코시 강이 흐릅니다. 강 주변과 하류에는 조그만 마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마을들을 토사가 섞인 대홍수가 덮쳤습니다. 이 지역은 가파른 V자형 협곡에 유량까지 풍부해서 수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상황에선 지형 특성이 재앙을 더 키웠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빙하수와 토사가 좁은 곳에 집중되면서 파괴력이 더 컸습니다. 또 좁은 만큼 평야 지역보다 유속이 빨라 대피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대홍수의 참상은 위성사진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홍수 전 지푸르던 계곡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마을과 시장이 있던 자리는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Debris, damaged road and bridges, and the scale of destruction are making the search and rescue extremely difficult. 네팔은 2015년에도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8,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가파른 산세와 V자형 지형에 곳곳에서 도로와 통신선이 끊기면서 구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미국 우정청이 오는 연말 배송 성수기를 앞두고 소포 배송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합니다. 우정청은 우편규제위원회에 성수기 할증료 부과안을 제출하고 오는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일부 소포 배송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연말 물동량 폭증에 따른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인상 대상은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그라운드 어드밴티지 등 주요 소포 배송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배송 거리와 무게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일반 소포는 중량에 따라 최고 12달러 70센트, 빠른 배송인 익스프레스는 중대형 규격의 경우 최대 20달러 80센트까지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발렌시아의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롤러코스터 탑승객들이 잇따라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해 주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놀이기구 X2에 탑승했던 여성 승객 2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심각한 뇌출혈 증상을 보여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며 한 명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의료진은 360도 회전하는 고속 롤러코스터 특유의 급격한 가속과 감속 과정에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유족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이 놀이기구는 지난 20년간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 건의 중상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스플래그 측은 지난달 중순 해당 기구 운행을 중단했으며 위험 안내 표지판을 통해 사전 고지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과 민간 물류 창고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 창고를 집요하게 공격해온 데에 대한 보복인데요.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사실도 문제 삼으며 영국의 군사시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요격된 드론 잔해는 강으로 추락해 폭발합니다. 현지 매체는 러시아가 제트 엔진 드론으로 장시간 공습을 지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키이우 인근의 대형 민간 물류 창고들도 공격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물류센터 공습을 비난하며 보복을 예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양측은 전날에도 공습을 주고받아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자동차가 폭발해 공군 장교 한 명이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사제 폭탄이 터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러시아 수사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력을 지원해온 영국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면 그 어떤 영국 군사시설이라도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래클리프 미국 CIA 국장이 러시아에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대이란 지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간접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Putin agreed or committed to not attacking a NATO territory. I've had good talks with him. He's not going to be attacking a NATO territory. AP통신은 이란 전쟁 탓에 유럽 주둔 미군과 나토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력 수요에 맞춰 USC와 UC 계열 등 남부 캘리포니아 주요 대학들이 AI 학부 전공을 대거 신설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 코딩 인력을 넘어 고도화된 AI 원리를 이해하는 전문 인재를 요구함에 따라 대학들이 교육과정 개편에 나섰습니다. 신설된 AI 전공에서는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고난도 공학 기술은 물론 알고리즘 편향성과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AI 윤리학, 신경과학과의 융합 학문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 연계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기술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과제와 AI 전문 교수진 확보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초반에 혼조세를 강세로 뒤집으며 어제 4일 만에 약세로 꺾였던 흐름을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끝내버린 건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의 강세를 합친 것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한 내스닥이 2주 최고치로 올라서며 기술주들에 집중된 패닉바잉의 기세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오늘도 떨어지지 않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수 심리에 불을 붙인 강력한 호재는 바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였는데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와 10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분기 매출 전망까지 상향 조정하며 장중 한때 9.9%까지 급등해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2.3% 모자란 지점까지 올라 신고가 경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매그니피선 세븐 중 3종목은 오늘도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메모리주들의 힘이 역시 엇갈렸습니다. 이제 이목은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말벨 테크놀로지와 내일 오전 워시 의장의 잭슨홀 기조연설로 옮겨가며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 패닉바잉의 기세는 막판 들어 점차 완화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